텍스리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서 이번 영상을 본다면 적어도 바르셀로나에서만큼은 누구나 쉽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텍스리펀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떻게 환급받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러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 대체 어디서 환급받아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텍스리펀이란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출국했을 때 그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자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사용처가 외국으로 판단되어 거기에 포함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수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걸 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누구나 구입한 모든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총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외여행객 신분으로 텍스리펀 가맹점에서 최소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하고요.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텍스리펀은 거주자가 아닌 해외 여행객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놀러 오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스페인을 포함한 EU 국가의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환급은 텍스리펀 가맹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건 환급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가맹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선 우리가 텍스리펀 가맹점이라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매장 앞에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계산대 옆에 편말을 세워놓는 등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끔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텍스리펀이 너무 당연시되어서인지 표시를 안 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텍스리펀은 형태가 있는 물건, 즉 유형의 재화가 환급 대상이고요. 호텔이나 식당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한 매장에서 최소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 최소 금액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해져 있고요. 이 미만으로 구입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사실상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있었지만 이게 2018년도에 변경되면서 현재 스페인은 텍스리펀 가맹점에서 1유로짜리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쇼핑하기 정말 좋아졌어요. 환급 대상 물품은 출국하기 전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순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간혹 세관 직원에 따라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 품목은 미사용 상태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해당 물품을 가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4월 15일에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 뒤인 5, 6, 7, 7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놀러 오는 여러분들이 텍스리펀 스티커가 붙어있는 매장에서 그냥 아무 물건이나 구입한 다음 그걸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3개월 이내에 출국한다면 그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환급률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표준 부가세율이 21%지만 실제 여행객들이 환급받는 세금은 한 10에서 15% 수준이고요. 품목에 따라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장에서 서류를 신청하고 공항에서 서류를 확인받고 대행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텍스리펀 가맹점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직원에게 세금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텍스리펀 플리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때 여권을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직원이 여러분들의 여권 정보를 기입한 텍스리펀 서류를 줄 겁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내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 오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고 없다 그러면 서류를 잘 챙겨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가 끝난 거예요.
다음으로 출국하는 날 공항 세관으로 가서 그 텍스 리펀 서류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미사용 상태인 그 환급 대상 물품과 여권, 그리고 내가 오늘 출국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을 같이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엔 체크인을 먼저 하고 항공권을 받은 다음 세관으로 가야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 체크인을 통해 모바일 항공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관 직원에게 가서 물건을 확인시켜주고 그 텍스 리펀 서류의 확인 도장을 받으면 2단계까지 끝난 겁니다. 자, 방금 설명한 것이 정석적인 절차인데요. 사실 스페인은 지난 2018년에 디바라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받은 텍스 리펀 서류에는 모두 디바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서류들은 세관 직원에게 찾아가 직접 도장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한쪽에 비치된 기계에서 바코드를 찍는 것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페인에서 받은 디바라고 적힌 서류는 기계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 외에 다른 EU 국가에서 받아온 서류는 세관 직원에게 가서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받은 서류를 글로벌 블루나 플래닛과 같은 텍스 리펀 대행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 환급을 카드로 받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카드로 환급받는다는 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거나 이미 결제한 카드 금액에서 부분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로 받는 경우 서류에 환급받을 카드 번호 16자리를 적어서 세관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받을 경우 공항 내에 위치한 대행회사 부스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환급은 서류를 우체통에 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우편으로 보내지는 시간 때문에 처리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환급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람이 많을 경우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또 현지 통화인 유로로 환급받을 시 한국에 와서 개별적으로 환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화로 환급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환전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통화인 유로로 받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환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환급 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수수료가 한 1유로 정도 있고요. 유로에서 달러나 원화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한 5% 정도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현금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서비스표와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환급액이 20유로라고 하면 카드는 18유로 수준의 원화를 받고 현금은 15.5유로를 받습니다. 이때는 카드 환급이 더 유리해 보이고요. 환급액이 70유로라고 하면 65.5, 65.5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환급액이 더 커져서 이걸 300유로라고 하면 284, 291 이때는 현금 환급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단 방금 말씀드린 현금 환급 시 계산법은 영수증이 한 장이라는 가정입니다. 만약 300유로짜리 영수증 한 장이 아닌 260유로와 20유로짜리 영수증 2개 이렇게 총 3장이 합쳐져 300유로라고 하면 각 영수증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카드 환급이 더 유리해집니다. 결국 수수료는 비슷하지만 환급액이 적을수록 카드가 좀 더 유리하고 반대로 커질수록 현금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3단계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서류를 신청하고 확인받고 제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저랑 같이 몬세라트 올라갔던 친구 기억하시죠? 저희는 오늘 여기 캠퍼에서 쇼핑을 할 예정이고요. 제일 먼저 여기가 텍스 리펀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바깥에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따로 없죠.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카운터 옆에 편말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매장 안에도 없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죠. Yes? 오케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고요. 이제 기다렸다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출국하는 날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공항 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제일 먼저 공항 왼쪽 끝에 위치한 세관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세관이고 우리 디바 서류는 여길로 가서 기계로 처리할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그냥 한국어 누르고 시작 누르고 그 서류에 있는 바코드 스캔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간혹 디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바코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시스템상의 오류거나 아니면 환급액이 너무 커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가서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코드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물건 가지고 세관 직원한테 가서 확인 도장 받은 절차가 이 바코드 한번 찍은 걸로 그냥 해결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거를 대행회사에 제출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그냥 대행회사 부스에 찾아가서 제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돼요. 세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대행회사 부스입니다. 만약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 공항 안쪽에 있는 다른 부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위치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리는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카드로 환급받을 거니까 서류에 환급받을 카드 번호 16자리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출국 당일날 공항에서 막 하려고 하면 정신도 없고 또 볼펜 없으면 어디 빌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환급받으실 분들은 전날 숙소에서 미리 작성하고 올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환급받을 카드 번호에 숫자 7이 있으면 서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 스페인에서 받은 디바 서류는 굳이 우편을 보내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각 대행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환급받을 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블루의 경우 전용 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실시간 진행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노바의 경우 영수증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바로 환급받을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번호 다 적었으면 반드시 이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우체통에 넣으면 트래킹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매장에서 서류 담아줬던 이 팜플렛 자세히 보면 절치선이 있어요. 이 절치선 따라 자르면 깔끔한 봉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서류를 봉투 안에 넣고 여기 자세히 보면 약간 투명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을 살짝 묻혀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서류에 카드 번호 적었고 사진도 찍었고 봉투에 딱 넣었으면 저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 이런 끝이에요. 자,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 대체 어디서 환급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을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 유럽연합을 그냥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여행객이 독일로 들어와서 프랑스, 영국, 체코, 이탈리아, 스위스에 들렀다 마지막 스페인에서 아웃하는 일정으로 여행을 왔고요. 이 모든 국가에서 텍스 리펀 가능한 물건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EU 국가와 비EU 국가를 구분합니다. 여기선 영국과 스위스가 해당되네요. 그렇다면 영국과 스위스는 각자 나라에서 떠날 때, 즉 영국에서 산 물건은 체코로 갈 때, 스위스에서 산 물건은 스페인으로 갈 때 환급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EU 국가들은 텍스 리펀 관점에선 그냥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에서 쇼핑하고 받은 서류들을 싹 모아서 마지막 EU 국가인 스페인에서 환급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7개국을 여행하지만 텍스 리펀 관점에서는 3개국을 여행하는 셈이기 때문에 영국을 떠날 때 한 번, 스위스를 떠날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EU 국가인 스페인을 떠날 때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무조건 마지막 EU 국가에서만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EU 국가에서 비EU 국가로 넘어갈 때, 즉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와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EU 국가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면 결국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니까 그냥 마지막 국가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오늘은 텍스 리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지만 사실 텍스 리펀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와 원리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정말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남겨주셨지만 차마 영상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잘 모아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고정 댓글까지 확인한다면 텍스 리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무치시마스 그라티아스.